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자,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찾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탐구하고 이를 실생활과 연결하여 유용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생각 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업은 판매 가격과 판매 수익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 활동을 계획할 수가 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 함수의 어떤 실생활의 유용성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자, 생각 열기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오른쪽 그림은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 꼭지점이 지금 1,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안에서 요 2차 함수 함수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0인 요 부분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바로 요 그래프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x가 0일 때 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선생님의 라지 m과 요 스몰 m은 요 맥시멈, 미니멈의 글자를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야?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빼기 3이니까 1이고 가장 작은 값은 x가 0일 때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0과 3 사이. 자, 0부터 3. 자, 0과 3 사이에서의 요 그래프의 최대 최소 값을 봐보면 어디야? 그러면은 0과 3이 요 그래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자, 여기 최소값은 어디야? 그렇죠? 여기 1일 때지, 1일 때. 요 값이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3.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고 가장 큰 값은 얼마겠어? 맨 끝이겠구나. x가 3일 때. 자, x가 3 대입하면은 그렇죠.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이 표준형꼴로 바꿔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안에서는 이제 a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는 x가 p에서 요 꼭지점 x가 p일 때 y값은 q인데 요 최소값 q를 갖고 있는 거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전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는 x가 p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중학교 내용인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6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겠죠. 자, 최대값은 없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렇죠. 우리가 플러스 4 해야 되지. x의 개수의 반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더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임의로 추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은 거죠.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마이너스가 이제 분배가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이거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요 점이 바로 2,1이 되겠다. 자 이거는 최대값은 존재하죠. 자 최대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보는 그 유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자,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지금 a가 양수일 때를 봅니다. 자,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요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냐, 여기 있는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아니면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느냐. 이거는 꼭지점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요거를 봅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요 꼭지점 P가 요 제한된 범위 알파랑 베타 사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케이스일 때는 여러분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일단 최소값은 정해져 있어. 무조건. 왜냐면 꼭지점 부분이 무조건 최소잖아. 우리가 전범위일 때도 요 꼭지점에서의 y값,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최소값은 무조건 fp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최대값이야. 어쨌든 제한된 범위니까 요 알파랑 베타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양 끝값 중에 어딘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F알파랑 F베타 중에서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F알파 양 끝값, 그 경계값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경계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그림 속에서는 F베타가 최대값이고 F알파가 최소값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베타가 이런 쪽에 있어. 자, 여기 안에 알파베타가 있으면 F알파가 오히려 최대값이고 F베타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는 그 경계값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가 0보다 큰 케이스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봐야겠지.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일단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 자, 이때는 뭐야? 최대값이 그러지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fp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 경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 f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클 때, 자, 이럴 때는 경계값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겠지. 그래서 f알파 f 중에 중 큰 값, f알파 f베타 중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 자,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러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 p가 주어진 x값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은 f알파, fp, f베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p가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꼭지점이,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클 때, 그러면 f알파랑 f베타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 이제 요 개념보다는 이제 요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 돼. 사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잘 그려낼 줄 알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경계값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경계값을 잘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더 큰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에 한번 일단 꼭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 이건 y는 x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꼭지점은 2 콤마 마이너스 2인데 요 꼭지점 2가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을 하죠. 제한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그 경계값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그래프를 뭐 간단히 그려볼까요? 뭐 2,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 먼저 구할까? 자,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최대값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1과 4 사이잖아. 뭐 1부터 4 사이.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보는 그림이지. 어쨌든 경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f 플러스 1일 때랑 f4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하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16 빼기 16 플러스 2니까 2가 되겠다. 그래서 요 2가 최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바꿔주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면 마이너스 1,1이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이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과 2니까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대략 요 범위 안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경계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값 중에서 가장 큰 게 큰 값이고 가장 작은 게 작은 값이 되겠다. 그래서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값을 엄밀하게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문제들 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